그럼 지금부터 제70일에 임시회 관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한 의장님께서 근본 제70일에 임시회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입니다. 먼저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한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브리핑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브리핑에 따라 우리 시의회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 접종으로 50대 이하 연령대의 2차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 완료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대응에 동참해 주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7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과 10월 14일부터 열리는 제71회 임시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염원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세종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충청권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역사적 결단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와 함께 선도적 지원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는 세종시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해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10대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직장 내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는 동시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지향하는 우리 의회가 관내 연세초와 아름초 그리고 수항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번의 찾아가는 온라인 의회교실을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학습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의회 본회의장과 초등학교를 직접 연결해 학생들과의 생동감 있는 2분 자유발언과 찬반 투표 그리고 표결을 거치는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간접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 개발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례 입법, 정책 개발을 위해 활동 중인 의원 연구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 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 모임은 간담회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으로 지적 제조사 확대와 조례로 도로 지정 근거 마련 및 토지 사용 승낙서 관리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여성 친화도시 실천 연구 모임에서는 실천 방안으로 여성 취업 능력 개발 지원 거점기관 운영과 여성 행복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9월 24일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개청을 앞둔 반곡동과 해밀동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정원 내 배수구 위치 문제점 지적과
해밀동 복컴 3층 건물의 내부 벽면 물기 차오름 현상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하기 전에 위험 요인 및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 낭비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1회 임시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차성호 의원의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난주 금요일에 집회 공고를 하였고 이번 주 목요일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 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과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63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33건과 결의안 2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 1건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서금택, 안찬영, 이순열, 최평석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제71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및 출연 동의안 심사가 진행되며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병원, 이재현, 차성호, 손인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37만 세종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를 포함한 주요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장님의 브리핑과 이번 회기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철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의 행복의 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방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시의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의결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행정의 비효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 분권적이고 다양화, 다극화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제71회 임시회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 10건의 동의안, 3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안건 15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우리 시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보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의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및 보조 사업의 용도 구체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노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용어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네 번째, 노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복지시설을 퇴소한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애국 정신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훈령을 근거로 운영 중인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시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등을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 방안을 개선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적극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이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위임된 문화원 설립 인가 신청 사항 및 문화원의 시설 기준과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열 번째, 이재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문화재단의 재산을 법령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11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 규정을 수정하는 등 입주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12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반환 관련 규정을 원칙 불가, 예외 반환 규정에서 반환 가능 규정으로 개정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13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과 우리시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14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자주 독립과 애국 정신을 고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15번째,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제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인 조례로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바둑진흥법에 따라 세종시 바둑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의 교안의소관 주요 안건 및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방역활동에 힘쓰시는 의료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밀폐, 밀접, 밀집 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지내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제70일의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중 6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교 교육 환경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을 설치 구매하는 등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 제공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자아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내 교육기관에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세종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학교 생활 적응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안건 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희 의원님께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용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71회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응급처치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교육기관의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응급처치 장비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지키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민교육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모두 그 중요성은 절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응급처치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실제 학교 구성원의 대처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이 일상화되고 세종시 교육청도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과학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실 관리 및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약품관리, 폐수 폐시약 관리,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유독하고 독성이 강한 물질을 이중 잠금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과학실 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지정 등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과학실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여 세종시 학생들의 안전한 과학교육 및 실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교의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 보존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학교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기록물을 전산화하고 공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세종특별자치시 각 학교가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지원 조례안은 교육균형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교육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균형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교육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균형 발전 대상학교 지정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읍면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균형 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세종특별자치시 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입니다. 2012년 6월 28일 체결된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협약에 따라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가 세종시로 정해졌음에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의 구심점이자 지구의 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되는 국가적 현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중시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로 입지가 정해진 만큼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상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세종시가 국가대표 문화허브로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소통공간, 문화공간이자 행정과 정치, 문화중심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브리핑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세종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